전면 개방하면 반드시 피보는 선수들이 있어요.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게 선배들이 아무것도 안 해서 그래요. 다 자기 멧돼지 굴리는 거밖에 생각이 없어요. 근데 괜찮으시겠어요? 아, 상관없어요. 어차피 얼굴 볼 사람들 아니고. 험난한 세상에서 운동선수로 살아남기. 선출도감. 2026년부터 K리그의 외국인 골키퍼를 전면 개방하는 제도가 사람들 사이에서 뜨거운데요. 얘기 나눠보고자 임민혁 선수님을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임민혁 선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요즘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프로 선수들 상대로 강의도 하고. 엔잡러가 되셨네. 네, 돈 안 되는 연장. 바쁘기만 해가지고. 빠르게 본론으로 먼저 넘어가 보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네. 외국인 골키퍼 제도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이제 K리그에는 골키퍼라는 포지션이 있잖아요. 축구는. 네. 거기에 지금 현재는 한국 국적을 제외한 선수들은 현재 못 뛰고 있어요. 네. 이제 2026년 시즌부터는 전면적으로 개방하겠다. 골키퍼 자리에도 한국 선수가 아닌 외국인들이 활약하는 걸 볼 수 있다. 근데 원래 있었던 제도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없어졌던 이유는 뭔가요? 외국인 골키퍼들이 너무 잘했죠. 처음에는 그냥 무제한으로 들어왔는데 한국 네. 골키퍼들이 계속해서 자리를 잃다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한국 축구에 도움이 되지 않겠다 판단해서 96년 시즌부터 점진적으로 외국인 골키퍼의 수를 줄이다가 99년부터 전면적으로 폐쇄됩니다. 아예 폐쇄. 네. 그러면 요번에 다시 도입하려는 이유가 있을까요? 세계적인 흐름에 맞추는 거죠.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네. 이제는 한국 축구가 발전이 되는데 더 방해가 되는 요소다라고 연맹 관계자들은 판단을 했겠죠. 네. 그러면 지금 이제 K리그에 골키퍼가 아니더라도 다른 포지션에는 외국인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허용이 된 상태라서 있는 건가요? 그렇죠. 원래 외국인 선수들에 대한 제한이 없죠. K리그 1은 현재 6명 보유에 4명 출전할 수 있고요. K리그 2는 4명 보유에 동남아 선수들을 1명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K리그 말고 네. 프리미어 리그나 혹은 뭐 이렇게 유명한 라리가 같은 데는 용병 제한 없지 않나요? 없죠. 뭐 자국 선수를 몇 명 뭐 넣어야 된다 이런 건 있지만 다른 외국인 선수들을 제한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세계적인 추세에 뭐 발맞춰 따라가려고 하는 연맹의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솔직히 K리그 팬들 입장에서는 네. 유명한 선수들을 한국 K리그에서도 볼 수 있으면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다른 건가요? 좋죠. 결과적으로는 흥행할 요소도 있고요. 네. 충분하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도움 될 수도 있고 세계적인 흐름도 그렇고 그래서 하는 데는 저는 반대하지 않아요. 저는 원래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었고 근데 이렇게 방식이 잘못됐다. 지금 이렇게 하면 현재 K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 뭐 주전 선수들도 그렇고 밑에 있는 준주전 선수들 그리고 후보 선수들한테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그 선수들이 실질적으로 밥그릇이 빼앗길 수 있다. 현재 지금 도입하려는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냥 무제한 오픈이죠. 근데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일 수는 있는데 한편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선수들이 고생을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한국 골키퍼들의 수준이 올라오는데 바로 전면 개방을 하는 게 좀 더 가속도가 붙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도라는 건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네. 성공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어떤 뭐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지금 상황으로는 부작용이 불보듯이 뻔히 보이는 거죠. 그런데도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사고를 안 막고 있는 상태라서 걱정이 되는 거고 이렇게 전면 개방하면 반드시 피보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선수들이 지금 나이가 어린 선수들일 텐데 네. 그 선수들이 지금 한국에 있는 선배들보다 기량이 뛰어나냐 그러지 못해요. 한국에 있는 그 선배들보다 기량이 낮아서 주전 자리를 지금 꿰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원래 그 나이 되면 이제 좀 세대가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은 제 또래들이 네. 아직까지 이제 완전 좀 짱짱하게 주전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 세대 교체가 안 됐단 말인데 지금 이 세대 교체를 못 시키는 이 선수들이 외국인까지 들어온다. 우리보다 교육을 많이 받았고 환경이 좋은 데서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그냥 무작위로 들어온다. 그랬을 때 이 선수들이 버틸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럼 이 선수들이 만약에 너 이렇게 안 할래. 그래서 그냥 세미 프로 K3나 K4 뭐 그런 그 극단적인 일이지만 그럼 나 K1, 2에 안 있을 거야. K3 갈 거야. 돈도 어차피 비슷하게 주고 K3 기업팀들 비슷하게 주거든요. 그런데 갈 거야 하면 K리그 자체가 시장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미래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발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젊은 세대들이 골키퍼가 개방이 안 됐는데도 세대 교체가 안 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과연 이거를 안 한다고 해서 네. 어떻게 보면 기량이 없는 선수들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누군가는 그 선수들을 위해서 전면 개방을 막고 한국 축구 문화 발전 속도를 늦추면서까지 이 선수들의 실력이
유일하게 올라오기를 기다려줘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근데 저는 그게 이제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게 외국인을 안 들여보내서 이 선수들이 기량이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한국 교육 골키퍼 코치가 없고 제대로 된 교육이 안 돼 있는 게 문제인데 그거를 외국인이 지금까지 안 들어와서 이 선수들이 발전을 못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앞뒤가 안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 지금까지 없었잖아요. 거의 30년 가까이. 네. 그럼 이훈재, 김병지, 뭐 정성용, 뭐 김승규, 조현우는 어떻게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교육만 잘 돼 있으면 충분히 뭐 외국인이고 뭐 외계인이고 할 거 없이 할 수 있다. 근데 지금 이것부터가 시급한 문제인데 이걸 안 하고 딴 거 먼저 하니까. 그래, 제 말은 그거죠. 말씀하셨던 그 골키퍼들 분들이 우리나라 약간 전설 같은 골키퍼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밑에 지금 현재 가장 활발해야 되는 세대들이 활발히 활동을 못 하고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교육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암흑기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암흑기라서 그런 거면 오히려 그 암흑기를 빨리 탈출하기 위해 골키퍼 제도를 통해서 이 선수들을 조금의 희생을 하더라도 다수가 빠르게 행복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좋아요. 들어오는 건 좋은데 안정장치가 충분히 마련된 상태로도 들어올 수 있어요. 피 보지 않고 들어올 수 있는데 지금은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피 봐라 니네 아무 맛 좀 봐라. 네. 지금까지 기회 그만큼 줬는데도 못하고 있지? 그러면 우리 연다 이런 식으로 가면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일 수 있어요. 막 갑자기 골키퍼들이 막 성장하고 막 할 수 있는데 이 선수들도 중요한 자원이거든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향후 10년, 20년, 30년 뒤에 정말 이 선수들이 한국 축구 K리그의 구성원으로서 활약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자부심도 가지고 나중에 훗날 이만큼 이 K리그에서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후배들을 더 육성해 볼래 이런 마음이 가질 수 있어. 그런 선순환 상태.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막 이렇게 열어가지고 니네 피 봤지? 나고대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과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후배들이나 나중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게 앞에 말했던 이런 선배들 있잖아요. 네. 그 선배들이 아무것도 안 해서 그래요. 선배라면 골키퍼 선배들. 네. 그 선배들이 그만큼 뭔가를 누리고 자기들이 올라왔으면 물론 그 사람들은 어떠한 제도가 있더라도 잘 했겠죠. 그러나 지금 후배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가 봤을 때. 그리고 자기는 어느 정도의 업적을 누렸고 그러면 조금 더 뭔가 후배들한테 그만큼 목소리가 크거나 등치가 있으면 조금 더 이런 목소리를 내거나 세심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 자기 멧돼지 불리는 것밖에 생각이 없어요. 근데 그분들도 배고플 수 있잖아요. 배 절대 안 그 사람들은 배가 불러 터지기 직전이에요. 그런데도 진짜. 그냥 음식을 꾸역꾸역 넣고 있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거 괜찮으시겠어요? 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어차피 이거 볼 사람들 아니고. 골키퍼가 힘들어요. 한 자리이기 때문에 같은 팀에만 한 3명, 4명 있고 정말 이 자리 지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진짜 독하고 어떨 때는 자기만 생각해야 경기를 뛰고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랜 프로 선수 생활 이 주전으로 했는 그런 사람 선배들 보면 되게 이기적이에요. 좀 나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자리를 지키려는 그런 마음이 되게 강해요. 근데 프로 선수라면 그런 덕목을 당연히 가져야겠지만 은퇴했잖아요. 은퇴했는데 그 습성을 못 버리고 자기들 아직 가지고 있는데 이거 놓기 싫어가지고 막 더 담으려고 하고 막 그런 추태들을 봤을 때는 좀 안타깝다. 근데 뭐 그걸 뭐라 할 수도 없고 그냥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뭐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고 하나의 인생이고 근데 사실 배고프면 자기가 밥 찾아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선배 선수들이 해주길 기다리기보다는 당사자인 젊은 세대들이 오히려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사람들도 밥 짓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해야 되지만 밥솥 없이 쌀만 주고 밥을 하면 그 사람들 어떻게 밥 지어요? 근데 오래 걸리겠죠. 네, 근데 선배들이 이미 밥솥을 몇 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밥솥을 몇 개 나눠줄 수도 있을 만큼의 체급도 돼요. 그리고 더 맛있게 짓는 방법도 잘 알아요. 그 사람들. 그런데 니네 쌀 있잖아 해봐 이러고 있는 판국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조금 안타깝다. 아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럼요. 누군가의 밥그릇이 뺏기는 문제거든요. 네. 근데 이 말기 잘 못 알아먹는 사람들은 무한 경쟁의 시대에 뭐 그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규제라는 게 왜 있어요? 시장에. 우리 지금 자유시장이잖아요. 사실 제도나 법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거니까. 그렇죠. 제가 민혁 씨 말씀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 네. 선배 선수들은 사실 제도 내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성장을 해왔고 여기까지 자라왔는데 그 다음 세대들이 피해볼 정책이 나왔다면 힘이 있을수록 목소리도 내주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액션이 하나도 없는 게 좀 아쉽다. 그런 게 책임감이잖아요. 고소당할까 봐 이러면 안 돼. 실명을 걸어. 근데 이름만 되면 다 아는 사람이에요. 축구 모르는 사람들도 다 아는 그런 사람들이 아무 책임도 안 지고 있다. 네. 이건 저는 축구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근데 이제 그건 약간 사회적 책임이잖아요, 사실. 그 사람 책임져야 되는 의무는 없는 거고. 의무 있죠. 그게 사회적으로 그 지위 있는 사람들의 책임이죠, 의무죠.
근데 선배들이 해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했을 때를 대비해서 있는 게 뭐 선수협회라던가 네. 대한축구협회라던가 네. 그런 협회나 연맹들이 그래서 있는 거 아닌가요? 그쵸, 있죠. 자랑스러운 선수협회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선수들 협회에서 어쨌든 골키퍼들을 케어해주거나 그렇게 해주면 해결되는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이런 일은 사실상 선수협회에서 하는 게 맞죠. 왜냐면 선수협회가 있는 자체가 밥그릇에 위협을 느끼는 선수들, 인권이나 이런 거에 위협을 받는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긴 단체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선수협회 목소리나 선수협회 역할이 가장 중요할 때죠. 듣다 보니까 연맹, 협회 뭐가 많은데 그럼 당장 이 외국인 골키퍼 제도를 도입하자고 하는 주체는 어디인가요? 연맹이죠. 한국 프로축구연맹. 프로축구 연맹은 뭘 하는 곳이에요? 축구연맹은 축구로 돈을 버는 것이죠. 축구로 돈을 번다. 네, 예를 모든 들면. 연맹들은 다 프로화를 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곳이고요. 협회는 축구협회나 뭐 배구협회나 이런 협회들은 이 나라의 축구나 배구나 뭐 농구나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있는 곳이 협회고, 그래서 K리그를 흥행시키기 위해서 외국인 골키퍼를 도입하자. 이게 바로 축구연맹의 의견이고. 예, 의견이죠 지금. 협회에서 그럼 지금 어떤 액션을 취해주고 있나요? 선수협회에서요? 네. 원래 선수협회라면 우리 주전 선수가 아닌 다른 준주전이나 후보 선수들이 심각하게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한 심사숙고를 해달라든지 이런 액션이 나와야죠 원래대로. 그러나 이 자랑스러운 이 한국 프로축구선수협회는 찬성, K리그가 뭔가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찬성이라는 지금 흐름이에요. 네. 그 말은 선수들을 위해 있는 협회가 선수들을 위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 말인가요? 일 똑바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일 똑바로 안 하고 있는 거고 본질을 잊어버린 거예요. 아 오케이, 외국인 골키퍼 들어와서 K리그 시장 더 커질 수 있겠네. 그건 프로연맹이 하는 일이죠. 근데 적어도 선수협회라면 그딴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선수협회라는 타이틀 달고 그딴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협회에서 대안된 건 하나도 없어요? 대안된 거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자기들은 찬성이래요. 정신 나가는 거죠. 정신 다들 나가 있는 거예요. 뭐 하냐고요, 맨날 지네끼리 짝짝꿍 앉아가지고 뭐 하냐고요. 협회에서도 그거에 찬성을 했다는 건 외국인 골키퍼 제도가 네. 한국 선수들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했다거나 혹은 뭐 네. 설문조사나 네. 이런 게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일 그렇게 했겠어요? 제가 했어요. 제가 프로 골키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뭐든지 다 했어요. 네. 근데 선수협회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 이거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앞으로 될 것 같은데?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선수협회에서 그딴 말 할 그거 위치는 아니고, 그리고 지금 당장 선수들이 불편해 하잖아요. 이 제도. 제가 설문조사 30명 정도 가까이 했어요. 프로 선수들을 대상으로. 골키퍼 선수들 30명이면 대상으로. 각 팀의 거의 모든 선수들을 한 거예요. 네. 한 명씩은 한 거예요. 네. 왜냐면 K리그 팀 26개니까. 그 중에는 네임드 골키퍼들도 많았네. 당연하죠. 근데 이 제도에 대해서 다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이 제도를 시행하면 가장 피부로 와닿을 사람들이 부정하고 있어요. 이런 설문조사를 한 번이라도 했느냐? 안 했어요, 선수협회. 그리고 그 설문조사에 제가 물어봤어요. 선수협회를 신뢰하느냐? 신뢰 안 한다가 90%가 넘어요. 이게 뭐 하냐는 거죠. 도대체 어디 가서 뭐 지원받고 돈 받아 처먹으면서 뭐 하냐는 거죠. 물론 선수협회도 하는 일 많아요. 저도 알아요. 여자 축구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여자 축구 저변을 확대하고 되게 열심히 하는 것도 저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정혜연이었고. 네. 그래서 막 무지성으로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데 조금 신경을 쓰면, 그리고 선수협회 만들어진 본질을 좀 알아야 되지, 잊지 말아야 되지 않나요? 지금은 선수협회라기보다 그냥 유명인 홍보협회? 뭐 그 정도? 그냥 뭐 자기 배불리기 협회? 혹시 선수협회한테 뭐 보복을 당하신 게 있어요? 아니, 그런 게 없고. 아니면 혹시 이렇게 은퇴하실 때 외압을 드셨다던가 아니. 뒤에서 누가 때렸다던가 그런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 정도로 지금 거의 아니 진짜로 선수협회가 혐오하시는데. 정말 잘해줬어요. 왜냐면 저 같은 선수들 은퇴식도 해주거든요, 네. 연말에. 아 협회가 해주는 거예요? 선수협회가 해주는 거예요. 트로피도 주고. 저는 사실 선수협회한테 받은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본다면 선수협회 모 관계자들은 저런 배은감독한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게 뭐 서로 의리 좋고 의의 안 상하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뻔히 보여요. 이대로 걸어가면 차에 치여 죽을 것 같아요. 진짜로 이대로 걸어가면 트럭이 저기 오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말리진 네, 않는다. 아무도 그냥 다 보고 아. 그냥 뭐 이렇게 재밌겠다, 막 사고 이러는 그냥 거예요. 영상 찍고 있는 막 그런 거 많잖아요. 네. 그런 거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마지막 최고의 오류인 선수협회마저 우리 괜찮은데? 라는 연맹 같은 논평을 내고 있으니까 참으로 안타깝게 짝이 없다. 근데 그냥 건강한 비판으로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선수협회가. 왜냐면 선수협회 자체도 어떤 연맹이나 협회가 하는 일들을 건설적이지 못하거나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데에서 비판을 하는 협회잖아요. 선수협회 네. 자체가. 그렇죠. 근데 남을 비판할 때는 본인도 비판받는다는 걸 전제로 항상 하고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만약에 누군가가 저를 비판하면 달게 받을 준비가 돼 있고 선수협회가 저를 얼마든지 비판해도 돼요. 단 건설적으로 그냥 무지성으로 까지 말고. 그럼 욕해도 되나요 제가 지금? 아 되죠. 아니 얼마든지 건설적이라 그냥 뭐 그냥 쌍욕은 안 되고. 농담입니다. 그냥 쌍욕은 안 되고. 아 이거는 난 다른 생각인데라고 하면서 충분히 뭔가를 그렇죠. 반론을 제시하면서 그렇게 저는 발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 네. 자 그러면 누군가는 어쨌든 이거를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네. 전 프로축구 골키퍼 임민혁 선수가 생각하는 해결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들어오기로 했으면 선수들을 받아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러면 조금 구단이 영입을 할까 말까라고 좀 주저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골키퍼를 영입했을 때 그 선수의 연봉이나 계약금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몇 퍼센트를 유소년 골키퍼 육성 기금으로 얼마를 지불한다든지 아니면 뭐 코치나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지불한다든지 요 정도의 규제만 지금 당장 있어도 뭔가 구단들이 이 돈 주고 그리고 이런 발전 기금 내고 영입하기에는 조금 머뭇거려지는데 요거를 한 2, 3년 동안 유예기간을 준 다음에 요 사이에 우리는 교육을 자꾸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정도의 안전장치를 어느 정도 마련해 두고 유예기간을 두고. 네. 근데 네. 순간 생각이 든 건데 프로축구 팀에서 기금을 내야 되는 게 프로축구 팀 구단주들이나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럼 안 하면 되죠. 그래서 억울하면 하지 안 하면 되잖아요. 억울하면 그러니까 그 억울하니까. 근데 그 논리라면 네. 지금 현재 이제 젊게 한창 활동해야 되는 선수들도 네. 못하면 축구 그만두면 되잖아 라고 네. 누군가는 얘기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억울할 수도 있지만 외국인들이 무제한으로 들어온다는 자체가 불공정 거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공정 거래에 대한 어느 정도 수수료라고 생각을 해야죠. 네. 근데 가난한 팀들은 돈이 없어서 외국인 골키퍼를 도입하고 싶어도 못하는 형국이 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 무제한으로 하면 자체가 그래요. 무제한으로 개방하는 자체가. 예를 들어 누구는 저기 이런 막 유명한 뭐 이렇게 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정여유로움 2명 할 수도 있고. 네. 써보니까 너무 좋아. 골을 안 먹어. 후반기에 한 명 더 영입해. 그래서 우린 진짜 완전 고정으로 2명 쓰겠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무제한 개방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감독들도 아까 말한 선배들이랑 연배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한국 축구를 생각하겠어요? 자기 이 목만 생각하지. 자기 지금 당장 성적 내는 게 급급하고 성적 내가지고 재계약하고 명장 반열에 오르는 게 중요하지. 10년 뒤에 20년 뒤에 한국 골키퍼들이 어떻게 된다? 자기 책임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나중에 대해서 뭐 골키퍼들은 후배 육성을 안 한다. 뭐 그렇게 따위 소리 하고 그냥 자기들은 책임 다 벗어날 거예요. 아마도 지금까지의 그 행태를 보면 이 사람들은 만약에 시장이 그렇게 무제한 열리면 신나게 쓸 수도 있어요. 신나게 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더 그게 없는 거죠. 최소한의 머뭇거림만 만들어줘야 된다. 돈 많은 팀들도 사실 돈 아무리 많아도 ATM에 1,300원 수수료 되면 돈 복귀 조금 머뭇거리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그냥 괜히 좀 머뭇거려줄 수 그럼 민혁 씨 생각에는 그 머뭇거리는 시간에 국내에서 활동 중인 골키퍼 선수들이 이 시장을 벗어나서 다른 생계를 준비를 한다던가? 네. 이거는 근데 하나의 제 방법이고 이것보다 좋은 방법 엄청 많을 거예요.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보면 이거를 2, 3년 안에 빨리 하자는 거죠. 그냥 쫙 열어놓고 다 가져가세요 이러고 그냥 다 털리고 다 일이 이루어지고 사고 다 차에 치이고 나서 뭔가를 하지 말고 하기 전에 뭔가 좀 막아놓자면 지금 저기서 트럭이 100으로 오고 있는데 좀 뭔가 바리게이트도 쳐놓고 이렇게 조금 하잖아요. 그럼 그 중심에 민혁 씨가 있고 없어도 돼요. 진짜 빠져야 돼요. 또 욕심 내셔야죠. 빠지고 싶어요. 영판 먹을 거예요. 네, 오늘은 외국인 골키퍼 전면 개방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선배 골키퍼 선수로서 전면 개방에 대한 생각을 짧게 한마디로 요약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길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제가 정의로운 사람이라서 이거 하는 게 아니고요. 뭐 진짜 남들이 봤을 때 꼴값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정의로워 할 수도 있는데 정의로워서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들은 다 바리게이트 하나씩 들고 있는 사람들 같은데 저기 앞에서 트럭 오는데 후배들 막 저기 차에 치이겠대요. 곧 치일 것 같아요. 쟤 한 명 그리고 다른 선배 한 명 막아주면 충격이 좀 덜 하지 않겠어요? 적어도 그게 최소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라고 저는 보거든. 최소한. 뭐 제가 지금 뭐 대가리 삭발하고 뭐 연맹 앞에 가서 시위하고 뭐 그렇게는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결되지 않죠. 그렇게 문제라는 하는 사람들이 뭐 정의롭고 뭐 하는 거지. 전 정의롭다 생각한 적도 없고 뭐 그렇게 할 생각도 없고 적어도 최소한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각자의 위치에서 하면 더 나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오늘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골키퍼 제도 말고도 혹시 다른 좀 뭔가 문제되는 법안들이나 제도들이 좀 있나요? 많죠. 천지예요. 하는 일들이 다 그래요. 그럼 그거 지금 좀 바로 또 2차 촬영 들어가시죠. 가야 돼. 어디가? 집에 가야 돼. 오늘 아침부터 설쳐가지고.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저희 선출도감과 임민혁 선수님은 항상 선수들을 위해 존재하니까요. 조태구할 제발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